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이런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공직자의 기준이 가장 높다고 높은 걸 느꼈다 말씀하셨죠.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다 높은 기준에 윤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직업이 한 몇 가지 더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뜨는 것은 성직자가 되겠고 또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공직자도 해당하는 거죠. 공직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법관이고 세 번째는 교직원, 교원, 특히 교수입니다. 교수의 기준은 공직자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 알렉산더 비켈이라는 사람의 책을 한 구절에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직업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현실의 압력을 받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항구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냉철한 재고를 해야 하는 직업이 있다. 그 직업이 바로 성직자이고 판사고 그 다음에 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수를 정년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정치인은 그때그때 유권자의 압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와 법관 그리고 교수에 대한 사회의 잣대는 공직자보다 높은 겁니다. 앞으로 오늘 많은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수치예요. 왜 그러냐 슬슬 말을 하겠는데 일단 후보자는 지난 6월 14일 언론에 배표한 참고자료를 통해서 한국 여론방송의 사회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참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후에는 또 말 바꿨잖아요. 이건 하긴 했지만은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국 여론방송에는 제가 일체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요. 또 일체의 수익도 제가 얻은 바가 없습니다. 사회이사에 취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사회이사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인감을 건네주고 이 소홀히 한 부분들은 지금 의혹을 여러 가지 제기하신 대로 지금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제게 확인시켜 준 바가 없었고요. 또 사회이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선서했습니다.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PT 한번 올려보세요. 한국 여론방송. 자, 저것이 2012년 9월달 한국 여론방송의 회사 소개서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목차가 나오는데 수익 모델, 사업 목표, 수익 모델. 이것도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대표이사 프로필. 진정선 씨가 나오죠. 50대의 여성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많은 현직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의 세상을 살았지만은 이렇게 현직이 여러 개 많은 사람 치고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 다음 넘겨보시죠. 그 진정선 대표에서의 그 복잡한 어떤 그 이력들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죠. 자, 사회이사 발기인자 사회이사 프로필 주주 지분율 50% 상세한 이력서가 있습니다. 주요 저서. 이게 왜 올라가 있어요? 도용당했어요? 답해보세요. 예, 한국 여론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여론방송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민주주의 문제에 천착을 해요. 그 얘기 말고 내가 말을 끊어야 되겠어요. 했냐 안 했냐 얘기하라고요. 사회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사회이사로 등재돼 있고 등록돼 있는 것을 이번 청문 과정에 알았습니다만은 저걸 왜 올라갔냐고 그러면 설명해봐요. 처음에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 회사 창립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취지와 사업 방향이나 이런 데 공감을 했고 또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얘기는 그건 끕시다. 우리가 그런 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 발기인했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게 앞서서 현직 대학 교수입니다. 현직 대학 교수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발기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스냐 노냐 그걸 얘기해요. 그 규정은 당시에는 사실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거 모르면 대학 교수 자격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이 대학 교수들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기업의 사회이사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저는 관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무슨 관례가 이렇게 있어? 고려대학 규정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이사 문제는 그 10여 년 전에 큰 문제가 돼가지고 온 대학들이 다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위원을 임명할 때에도 사회이사 그거 다 확인합니다. 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 이상임 교수가 위원님 교수가 재벌기업의 사회이사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미 2000년대부터 이미 확인된 겁니다. 그거 모르는 교수 없어요. 전적으로 그거 모르는 교수 모르면 교수가 아니야. 그만둬. 무슨 장관을 합니까? 교수도 못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데 무슨 장관을 해요? 전적으로 한심하지 않아? 공감하지 않아? 하냐 얘기를 해봐요. 전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제가 불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한심해서 말랑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신한테 교수를 한다니까 한국 대학 교수가 500개만 요구도 먹는 거야. 너무 창피해 이거. 500개만 해야 될지 있어 이거? 인정합니다. 네, 이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 과천시 출신 신창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대통령께서 후보자의 어떤 점을 보고 노동부 장관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보세요? 제가 지금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 얘기들도 있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노동 분야의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예, 왜 우리 후보자를 노동부 장관 적임자로 봤다고 합니까?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측, 사측 또 정부 측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는 모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부분들을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살아왔었고 또 노동 관련 영역에서 훨씬 더 노동 존중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 신념을 후보자님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지금 동료 의원 몇 분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후보자의 연구 논문이나 용역 보고서를 보면 후보자도 인정하셨지만 초반에는 그 사회학자로서 시민사회나 공공성에 좀 집중을 하셨고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예요. 저는 그 몇 년 사이에 노동 문제에 대한 연구 업적이 특별히 또 눈에 띌 만한 업적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최근에
후보자께서 참여한 연구 중에 산별노조에 관한 부분이 좀 눈에 좀 띄었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산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하신 건가요? 이 노사 대화 부분은 산별노조 부분도 하나의 눈에 띄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 고용 노동 영역에서 훨씬 더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회적 대화, 노사 협력주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꽤 오랜 관심을 가져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시는데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하죠. 3시 광화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총파업 하지 말라고 한번 얘기라도 해보셨나요? 그런 게 사회적 대화 아닙니까? 예, 제가 아직 내정자 신분으로 직접 나설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그건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장관이 되시려고 하는 분이 이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입장 표명도 안 하고 그 민주노총 지도부와 한번 만나보려고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의 이 합법적 파업 행동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합법성에 준한 행동에 대해서는 역시 공식적인 정부 조직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이나 기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후보자께서 이해합니다만 사회적 대화를 얘기하신 것은 불법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나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파장이 작지 않다 생각할 때는 장관은 뭡니까? 행정 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직이잖아요. 이런 걸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민주노총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털어놓고 밤샘 토론이라도 하자, 왜 그걸 가지고 굳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정도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장관이 할 일 아닙니까? 내정자 신분에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다만 제가 공직을 갖게 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노동행정은 현장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현장에 몇 번을 더 가느냐, 차관, 국장, 과장이 현장에 얼마나 더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행정이 건강한 행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봐요. 이전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친기업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었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도 친기업적이었겠죠.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친기업적인가요? 반기업적인가요? 친기업 반기업의 의미보다는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이라든지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기업 친화적인 또 노동 배제적인 이런 풍토가 노동 부분을 굉장히 위축시켜 왔었고 노동 존중성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을 굉장히 키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님 또 말 막아서 미안한데요. 제가 후보자의 논문 29편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을 오늘 또 느끼는데요. 장관님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변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치열한 현장 행정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좀 걱정이 돼요. 앞으로 장관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사변적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시간이 1초를 다투는데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세요. 왜 이렇게 얘기 못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기업과 노동 양날개로 같이 날아갈 거다. 왜 이렇게 얘기 못하세요? 반기업적이 아니라고 제가 반기업 문화를 우려하는 논문도 제가 여러 개 봤습니다. 결국 장관도 메시지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의회 다시 오시게 되면 그렇게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대화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관은커녕 교수자격도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수치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말을 하겠는데 일단 후보자는 지난 6월 14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서 한국 여론방송의 사회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참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후에는 또 말을 바꿨잖아요. 이건 하긴 했지만은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네, 한국 여론방송에는 제가 일체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요. 또 일체의 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이런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공직자의 기준이 가장 높다고 높은 걸 느꼈다 말씀하셨죠.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다 높은 기준에 윤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직업이 한 몇 가지 더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되는 것은 성직자가 되겠고 또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공직자도 공직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법관이고 세 번째는 교직원, 교원, 특히 교수입니다. 9월달 한국 여론방송의 회사 소개서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목차가 나오는데 수익 모델, 사업 목표, 수익 모델 이것도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대표이사 프로필 진정선 씨가 나오죠. 50대의 여성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많은 현직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세상을 살았지만은 이렇게 현직이 여러 개 많은 사람 치고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 다음 넘겨보시죠. 그 진정선 대표에서의 그 복잡한 어떤 그 이력들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죠. 자, 사회이사 발기인자 사회이사 프로필 주주 지분 수익도 제가 얻은 바가 없습니다. 사회이사에 취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사회이사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인감을 건네주고 이 소홀히 한 부분들은 지금 의혹을 여러 가지 제기하신 대로 지금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제게 확인시켜 준 바가 없었고요. 또 사회이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선서했습니다.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PT 한번 올려보세요. 한국 여론방송. 자, 저것이 2012년 교수의 기준은 공직자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 알렉산더 비켈이라는 사람의 책을 한 구절에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직업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현실의 압력을 받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항구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냉철한 제거를 해야 하는 직업이 있다. 그 직업이 바로 성직자이고 판사고 그 다음에 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수를 정년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정치인은 그때그때 유권자의 압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와 법관 그리고 교수에 대한 사회의 잣대는 공직자보다 높은 겁니다. 앞으로 오늘 많은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후보자는